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세무 꿀팁을 전해드리는 세무사 절세왕 조절세입니다.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과 연금계좌 등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금은 세금 혜택도 많은 반면에 수령할 때는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세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마련으로 젊을 때부터 절약하고 차곡차곡 모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각각의 연금 유형별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절세 혜택과 관련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분들도 연금 관련 세금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길 추천드려요. 연금의 종류는 용어도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씩 쉽고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연금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에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로는 4대 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어요.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인데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최근 고령화 사회, 국민연금 고갈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사적연금도 추가로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사적연금은 개인연금이라고 하며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노후 대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를 말해요. 개인이 가입 가능한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뉘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자금을 적립한 뒤 적립금을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개인연금 상품이에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의 상품 중에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요.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원금보장 성격이 강한 대신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고 연금펀드는 투자 성격이 강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투자기간이 긴 만큼 적립식 펀드의 성격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계좌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운용하는 계좌를 말하며 DB와 DC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운용할 수 있는 IRP 제도가 있어요. 확정급여형 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연금 운용에 대한 손해와 위험은 모두 기업이 부담하고 연금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말해요. 확정기여형 DC는 회사에서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사전에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적립금을 근로자 본인이 투자하고 운용하는 제도예요. 연금 운용에 대한 투자 이익과 손해는 전부 근로자의 몫인 거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좌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고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해서 운용이 가능한 제도예요.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는 일정 비율 세액 공제를 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IRP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여기서 900만 원 세액 공제에 대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종합소득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5,500만 원보다 소득 금액이 낮은 분들은 1년 동안 최대 세액 공제 납입한도 금액 900만 원을 전부 납입하신 경우 900만 원에서 세액 공제율 15%를 곱한 135만 원을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줘요. 종합소득액 5,500만 원보다 소득 금액이 높은 분들은 900만 원의 세액 공제율 12%를 곱한 108만 원을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에요. 참고로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자격 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해요. 다음은 연금 수령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적연금에 대한 세금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인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인데요. 모든 연금 수령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공제를 적용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금액을 계산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350만 원은 무조건 공제해주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각 구간별로 일정 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3에서 5%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각 구간별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본인이 해당하는 연금 수령액에 따른 공제 금액을 찾아보시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3에서 5% 사이 일정 세액이 원천 징수되어 연금 받으실 때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을 받게 돼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이긴 하지만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합산 과세될 소득이 없으면 미리 원천 징수된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있어요.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2년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02년 이전 가입기간이 5년이고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이 5년인 A가 700만 원을 연금 수령하는 경우 2002년 이전에 적립한 35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350만 원만 연금소득으로 과세금액을 계산해요. 하지만 여기서 방금 전 설명드린 연금소득 공제액 350만 원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0원이 되는 거죠. 만약 2002년 이후 가입하셨더라도 가입기간 당시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 등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던 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는 사적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인데요. 대표적인 상품인 IRP로 설명드려볼게요. 사적연금은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1200만 원 기준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해서 계산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산해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1200만 원 금액을 계산할 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 금액은 과세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적연금인 IRP 상품에 2천만 원 납입했고 그중 900만 원은 무직인 기간에 납입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을 경우 900만 원을 차감한 11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되는데요. 이 경우 12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의 원천에 따라 세금이 각각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을 먼저 인출할 수 있도록 인출 순서를 적용하고 있어요. IRP 연금계좌 재원은 4가지로 분류되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금을 수령할 때 지급돼요.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 2. 퇴직금 3.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4. 운용수익 첫 번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저축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IRP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한 해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근로자가 한 해 1800만 원을 저축하고 연말정산 때 9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을 했다면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되는 것이죠. ISA 만기 자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저축에 이체하면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참고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 전체를 세액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300만 원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에요. 이 경우 3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저축한 금액이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27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때의 세금인데요. 이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하자마자 퇴직급여 1억 원을 즉시 한 번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았을 때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0%인데요. 하지만 퇴직급여 1억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퇴직소득세 1000만 원의 70%인 7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죠. 또한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전액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적립 당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 인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금융회사는 연금을 지급하면서 3.3에서 5.5% 사이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요.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수급 당시 가입자의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연금 수령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 69세 이하면 5.5%, 70세 이상 79세 이하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어요. 만약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55세부터 69세 사이에도 4.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연금소득과 관련된 건강보험료인데요.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의 50%를 건강보험료 소득으로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국민연금을 1200만 원 수령한 경우 600만 원을 소득으로 산정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거죠.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22년 9월 개정 이후 피부양자 박탈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천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신 분들이 20만 명이나 발생했다고 해요. 참고로 건보료를 계산할 때만 연금소득의 50%를 계산하고 피부양 자격을 산정할 때는 수령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간 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만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어 재산과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사적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이 어려우셨다면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1. 연금소득세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IRP 계좌 납입으로 세액 공제 혜택 받기. 2. 연금 수령 시 본인의 현재 소득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 종합과세 유불리 여부 판단해서 연금 수령하기. 3. 연금 수령 시 피부양 자격 박탈되지 않게 주의하기.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은 연금 관련 세금에 대한 거의 모든 상식을 배우셨어요. 관련 내용을 잘 활용해서 소득활동이 많은 시기에는 최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자본을 운용하고 노후에는 낮은 세율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과 노후 대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무 지식을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돈 버는 세무 상식을 놓치지 마세요.